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반중층 및 코리아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꽝매라고 합니다. 제법 추워진 날씨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현재 대한민국 구석구석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고 급기야 청와대와 국회까지 시뻘겋게 물들어서 중국화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들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국夢을 꾸더니 중국을 베껴서 독재 수단인 공수처를 만들려는 문재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치경찰을 만들어서 역시 중국 공안처럼 만들려는 문재인, 출입국 관리법을 고쳐서라도 중국인을 잔뜩 받아들여서 중국화를 하려는 친중 정치인들, 여러분, 시골에 중국인을 잔뜩 밀어넣고 지방분권을 하고 자치경찰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거긴 무조건 중국화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그 중국인들이 쉽게 영주권도 얻고 투표도 하고 정치 참여도 하고 그들을 위한 정치인들을 뽑아서 대한민국 전체를 순식간에 중국 땅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내버려두면 됩니까? 네, 안 되죠.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러려면 이 정권의 큰 비리를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언론마저 장악된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하고요. 많은 중요한 사안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특히 조국 사모펀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사모펀드로 떠들썩한 인물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면 지금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니까요. 저는 조국 가족이 사모펀드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며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 사모펀드가 문재인이 취임 초기에 국정과제 사업으로 추진한 중국의 첨단 감시 통제 체계인 스마트시티 사업들에 상당히 관여한 것만 봐도 그래요. 저는 조국 가족은 바지 사장이나 다름이 없고 실질적인 이권자이자 배우가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버닝썬 윤 총경과 조국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요. 그게 2018년 5월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회식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다름이 아닌 조국의 사모펀드에 관련된 큐브스의 정 대표라고 합니다.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 자리에 그리고 임종석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버닝썬 윤 총경은 큐브스 주식에 투자도 했고 큐브스의 정 대표가 주식 매입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큐브스 정 대표는 윤 총경의 버닝썬의 승리를 소개한 인물이라고도 하죠. 뭔가 얽히고 설킨 그들의 관계가 보이시지 않나요, 여러분? 네. 게다가 윤 총경의 부인도 경찰인데 김모 경장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과정에서부터 특혜 의혹이 있고 문재인의 딸의 해외 이주를 도왔을 수도 있으며 그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의혹도 있어요.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저들이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로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문재인이 취임 후 지금까지 3년 동안 자신을 감시할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저들 운명 공동체에서만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네, 버닝썬을 시작으로 조국 사모펀드까지 하나씩 빵빵 터지고 있죠. 조사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 버닝썬 터질 때부터 조국 사모펀드도 움찔했구나 라는 정황이 보입니다. 뭐냐면요, 버닝썬 사건이 2019년 올해, 그러니까 올해 초 2월에 딱 수면 위로 오르고 나서 조국의 사모펀드 코링크가 투자를 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포스링카라는 회사가 2019년 2월 11일자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아니, 버닝썬이 터지는데 조국 펀드 관련 회사 주식이 왜 거래가 정지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과연? 저는 버닝썬 사건이 뉴스에 나오기 전인 2019년 1월 말쯤에 커뮤니티에서 그 사건을 처음 접했어요.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깊이 파고들었고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 윤천경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네, 윤천경은 노무현 때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고 당시에 문재인은 민정수석실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고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청와대에 2번이나 근무하게 되는 경찰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네, 저들이 운명 공동체라고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과 버닝썬 윤총경, 조국, 키부스의 정 대표, 그리고 민정수석실 회식에 함께했다던 한때 대통령보다 실세라던 임종석까지 한 배를 탄 것 같아 보입니다. 임종석이 2017년 12월에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했었죠. 근데요, 우연인지 조국 사모펀드 코링크가 투자한 포스링크의 2번째 주주였던 탈라오 리미티드라는 회사의 국적이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포스링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닝썬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조국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뭔가 끈끈하게 엮여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들끼리만 엮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국 사모펀드 코링크는 2016년 4월 29일 중국의 기업에게서 6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코링크가 2016년 2월에 설립이 되고 4월에 레드코어 밸류업 1호라는 펀드를 만들자마자 중국에서 6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 각서를 체결한 거예요. 참고로 코링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드코어 밸류업 1호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포스링크에 투자를 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레드코어 밸류업 1호는 최근 조국 사모펀드가 이슈화되면서 투자자가 미확인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과연 투자자가 미확인이라서일까요? 중국 돈이라서일까요? 아니면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어서일까요? 그런데 정말 미심쩍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조국 사모펀드 코링크가 레드코어 밸류업 1호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포스링크에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포스링크라는 회사가 2017년 1월에 갤러리아,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 폴의 지하 1층 상업시설 전체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버닝썬에 투자를 한 린사무라는 여자도 그 시기에 갤러리아 폴의 주택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시기가 같아요. 포스링크의 최대 주주로 있었던 스퍼비 얼라이언스 리미티드라는 회사도 포스링크에 투자를 시작한 시기가 같습니다. 참고로 린사모는 중국의 삼합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린사모는 버닝썬과 갤러리아 폴에뿐만이 아니라 국내 부동산 300억 원어치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자금을 들여온 흔적이 없습니다. 그 자금이 바로 가상화폐, 다른 말로는 암호화폐라고 불려지는 형태로 들여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가 미확인이라고 보도된 레드코어 밸류업 1호의 자금도 같은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포스링크가 갤러리아 폴의 지하 1층 상업시설 전체를 매입한 자금과 포스링크의 최대 주주였던 스퍼비 얼라이언스 리미티드의 자금도 출처가 같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도 임종석은 올해 초 성동구에 있는 여기 갤러리아 포레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또 다른 조국 사모펀드 관련 회사인 WFN도 여기 갤러리아 포레에 사무실이 있고요. 포스링크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링크도 여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즉 문재인과 버닝썬 윤총경, 조국,
큐브스의 정 대표, 그리고 임종석, 중국 암호화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대북 송금과도 밀접하다는 것과 그들이 파헤쳐지면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존경하는 여러분, 조국 사모펀드의 운명 공동체를 파헤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퍼뜨려주세요. 물론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FBI 레이 국장이 한국에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민감용 경찰청장을 만나고 간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때 성공적인 암호화폐 공조 수사와 다크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크웹은 아동 음란물과 마약, 대량 살상 무기 등이 거래되는 범죄 사이트예요. 거기에서 암호화폐가 사용이 됩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암호화폐가 거론되는 걸 보니 북한과도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크웹 공조 수사를 2017년 9월부터 하고 있었대요. 네. 중국과 한국이 암호화폐 ICO, 그러니까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우리나라에 많은 중국의 암호화폐가 들여왔다고 보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도 급상승했었죠. 그때부터 FBI와 한국의 경찰은 다크웹 공조 수사를 시작했고 거기에 암호화폐도 등장을 하는데 조국 사모펀드와 버닝썬의 중국의 암호화폐가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FBI와 한국의 수사기관은 이미 많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암호화폐를 이용한 대북 송금 관련된 부분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의혹입니다만 의혹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여론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당장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는 데에 힘을 실어준과 동시에 조국 사모펀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문재인 정권과 거기에 엮여있는 핵심 친중 세력들을 끄집어내는 데에도 힘을 실어줍시다. 우리는 중국의 꼭두각시들을 없애버려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버 깡미였습니다. 단중친민!